예, 다음은 이재명 리더십입니다. 이 시험대에 올랐죠. 지금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저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게 유동규가 그 진술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서 시작됐고 이 김용 정진상이 구속되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또 석방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이틀 뒤에 김만배가 지금 또 이 석방되죠. 그래서 그게 그 김만배 이틀 뒤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게 전부 다 뭐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요 추이가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답정너 수사 아니냐, 답 정해놓고 하는 수사다.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 자체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그러니까 지금 상대 후보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정치 뭐랄까요 의도를 가진 수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사건 관계자들이 지금 다 입을 열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그러니까 지금 의도에 충실하게 뭔가 복무를 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형량의 유리함을 갖고 가는 것처럼 비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또 두 사람의 그러니까 이것이 말을 맞췄느냐 안 맞느냐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과 맞아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최소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당군의 최대의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 한수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 말고 사실은 그 이상의 숨겨진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뒤에 지금 그러니까 내일일 겁니다. 아마 내일 지금 석방 일단 그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김만배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이 입만 열면 3인 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 3인 성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규, 남욱, 김만배가 말 그대로 진짜 호랑이 한 마리를 진짜 국민 앞에 내보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실은 이 그 진실을 정말 그 국민들에게 저는 좀 본인이 만약에 그것이 주장한 것이 진실이든 아니면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든 간에 그 진실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 문제는 이 진실이 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지금 제1야당의 운명 자체도 지금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의 선택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인데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인데 결국은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국회가 일단 12월 9일까지는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 아마 제 생각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번 또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소환을 거부할 때 체포영장을 아마 청구를 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분명한 것은 최대의 정치적 난간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사실 시작이 보수 진영에서는 처음에 대장동을 몰랐어요. 작년 8월 달까지. 8월 달에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이낙연 진영에서 이야기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터져 나왔는데. 근데 당시 이제 노무현 검찰은, 문재인 검찰은 이 문제를 그냥 그 이재명 측근의 몇 사람의 일탈로 정리를 이제 하려 했고, 그리고 이재명은 뭐 속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었는데 윤 정권 경찰도 요 근래까지는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돈의 캐파는 제가 볼 때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데 그 3인당이 이 땅판 돈하고 부동산 시행을 직접 한 거 같고
그런데 그 문제에서 일부만 이재명 측의 측근들한테 한 20억에서 40억이 흘러갔다. 이게 20억에서 이제 최근 한 40억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재명이 인식했다라는 수준으로 처벌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한 몇천억을 남겨 먹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뇌물이 5% 10%라도 몇백억에서 천억은 되는데 나머지 뇌물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지가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없었고 특히 그 50억 클럽에서 언급되는 사람들 그에 대해서도 안 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김만배가 수사선상에서 거의 사라져 있었죠. 근데 요 근래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뇌물 700억이 뭐 이재명 첫 지분이다라고 되고 그 중에 뭐 비용 빼고 428억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엊그제부터는 그 법정 진술 내용에서 보면 김수남이가 어떻게 봐줬고부터 해서 거기에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박영수부터 뭐 최재형, 곽상도까지 뭔 일을 했는가에 대한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뭐 금융기관을 넣어서 재무적 투자자를 물어줬다. 또 시드만이 돈을 갖다가 끌고 오게 해줬다. 그리고 남욱이나 조우영이의 법적 처벌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의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남욱 등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근래에 10월 말경부터 수사 방향이 억지로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인 한 2, 30억에 해당되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재명이 인식할 수 있다 수준에서 그게 아니라 최종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몸통 뇌물에서 상당한 부분의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남욱이가 다시마 비료 사업에 투자했다 했을 때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죠.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그것이 이화영의 아태협 대북 지원 사업에 그 투자했다라는 거 결론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캐파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나온 게 한 40%고 60%가 더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야당이 세워놓고 있는 방어 기준보다 스토리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윤 정권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게 불이 붙는 것을 우려해서 제한된 수사를 처음에 윤 정권 검찰이 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게 이 방어벽을 풀어버린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KBS 조사에서 직전에 조사에서 보면은 정치 보복이다, 정당한 수사다 이게 43.4 대 49.9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 건 아니죠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특히나 이런 정치적 이 복선이 깔려는 이런 조사를 하면은 프레임 그 틀을 벗어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43대 49.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론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정리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아마 국민의 여론도 지금은 이런저런 여론이 있겠지만 이 수사 결과가 다 되어서 뭐 검찰이 혐의를 입증을 하든 아니면 이 대표가 혐의가 없음을 입증을 해내든 그 결과에서 최종 여론으로서 될 수 있는 거고 이 이전에는 국민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복잡한 법률적인 이 상황을 따져서 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나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어떤 프레임에 입각한 어떤 그 여론으로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 이래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여론의 향방이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또 그 이후에 재판 진행에 따라서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이야기죠. 예.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당대표 정무 조정실장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이제 그 구속되고 김용은 기소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당헌 80조에 그 기소되면은 직무정지가
되게 돼 있고 이게 구제를 받으려면은 그 윤리심판원에 다시 그 물을 수 있다. 자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무총장이 그렇게 올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아는 이재명 당대표의 그 자장이라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이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리위원장이 정성호 의원입니까? 아니. 아닌데 이제 누가 자진 사퇴? 그 사람들이 김용이 김용하고 자진 정사위가 사퇴 정사위가 당직을 내놔. 당직을 이제 네.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도 어쨌든 간에 당헌을 무시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러자면은 사퇴하는 게 맞고 그 사퇴와 함께 이제 이 윤리심판원에 올리고 아니고는 사무총장이 판단하는 문제라 그래. 그것들은 이제 야당 탄압일 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지금 우리 황 소장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향후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비롯된 수사를 하더라도 뭔가 사건의 실체는 있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지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황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나 결정적인 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남욱이 이야기하는 거는 김만배가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김만배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이나 남욱의 이야기를 지금 정확하게 들은 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학에 돈을 줬지만 그 돈이 과연 진짜 그러니까 김용이 닦아 쓴 건지 아니면 진짜 김용이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썼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모르고 있었다든지 문제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것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금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끝까지 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 1부터 10까지 전부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연관의 고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정황들이 자신을 겨냥해서 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결정적인 게 없으니까 난 버틸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검찰은 검찰대로 고민이고 이게 지금 또 이 이재명 대표대로 고민인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전혀 우물 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선당무사의 정신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미리 제가 제 측을 말씀드리면 안 내려놓을 것 같아요. 본인은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때문에 민주당의 앞날도 정말 상당히 암울해 보인다. 제가 볼 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리놓든 안 내놓든 당대표를 일단은 그 국민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제대로 안 한다고 연방 공격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그 본인이 아무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 상처를 입고 이 그 불안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드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서는 어쨌든 자기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거기 때문에 정치 그 억압이든 야당 탄압이든 간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려 끼친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진짜 많았죠. 옛날에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그때는 보는 한 3, 4년 전에는 이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는 간통으로 엮어서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호텔 방에 또 덮쳐가지고 묵주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뇌물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이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이거하고 틀리더라고 완전히 다르죠. 뇌물은 말하자면은 이 자기가 그게 아니다는 걸 증거를 해야 돼.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은 예를 들면 기소하는 검찰이 그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뇌물죄라는 게 어쩌면 말하면은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다가 마지막 대법 가서 무죄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동안 이제 본인과 그 당이 같이 했다면은 뭐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 경우에는 준 사람이 지금 줬다고 그러잖아요. 줬다고 그러고. 그게 과연 이제 구체적 정황이 얼만큼 일관성이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기 때문에 김만배 말도 만약 일치가 된다면은 김만배가 그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한테 들었다. 저 뭐야 천하 일동인이 지분이 뭐 반이 그 이 시장실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말을 그러니까 김만배 그 발언이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은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하나가 전부 다 일치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퍼즐은 딱 맞게 되는 건데 거기서는 보니까 받은 사람이 의 그 자백이라 할까요? 진술이 필요가 없더라고.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뇌물죄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 저게 예. 저기 라인이 이종필이라고 부사장이 예. 20년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김봉현이가 도망을 간 거거든요. 예. 그 구속적 부심이 석방돼 있다가 예. 전자 팔찌차고. 그래서 저 남욱이나 저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이가 대선이 되기 전에는 부인을 했죠. 예. 근데 대선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액수가. 그래서 저게 만약에 자기들이 김만배가 지금 돈을 정리를 마지막에 한 사람이 회장이잖아요. 대장동의 주식회사의 예. 회장. 그 김만배가 액수를 맞추지 못하면 김만배가 다 덮어써야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는 딜레마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이구 동성으로 지금 입을 모았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검찰이 최근에 보니까 입장이 내가 이 사건을 유심히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김만배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그러면 자기가 쓴 돈을 자기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그 대장동에서 그 화천 대유에 땅 판 돈에서 지금 4,040억이라잖아요. 시행해서 저게 한 5천억이 있어요. 그럼 합쳐서 거의 9천억이 넘는 돈을 입증을 해야 돼요. 용처를. 김만배가 입증을 못하면 근데 여태까지 그까지 수사를 안 하려고 검찰이 애를 쓰는 모양이 보였는데 최근에 그게 풀어진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된다고 보입니다. 김만배는 가다가 징역 한 20년 넣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뭐야 유동규,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이야기한 게 자기 칠만큼 재가를 받겠다. 딱 그 말. 자기가 안진 그게 김만배도 그건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죠. 금방 그 이야기대로. 그랬을 때 다들 그 이야기했던 앞으로의 민주당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10월 20일경에 그 이재명 당대표가 투트랙을 이야기를 일단 좀 비춘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사법 수사는 그 수사대로 이렇게 받는 거고 당은 이 민생국회는 민생국회대로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나아간다면은 이 당에 그걸 끼치지 않도록 본인이 이제 어쨌든 당 대표가 있으면서 양쪽을 다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게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 당 대표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어떤 다시 명예회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 차 교수는 그러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까 끝까지 간다. 예, 끝까지 간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양 소장께서 김만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도 김만배가 상당히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김만배하고도 직접적인 고리를 자기 스스로는 안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김만배도 그러면 예를 들면 김용이나 하다 보니까 정진상 정도하고 이야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시장님 예를 들면 이 시장님 지분을 이런 식으로 가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면 정진상 정도만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 김만배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하면서 앞으로 대권에 대한 꿈까지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거기 사건 거래인 관계자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뭔가 말을 섞는 그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욱도 보니까 시상질 사람들하고 거의 접촉이 뭐 없었더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일한 사람이 김만배인데 김만배조차도 정진상하고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거래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나중에 설사 그런 식으로 김만배와 정진상의 관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진상에서 자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것이 없다. 단 내가 사람을 잘못 쓴 정도의 내가 이 도의적인 책임은 내 지겠다. 이런 생각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할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직은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가면 체포 동의서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서 저는 앞으로 향후 민주당의 대응의 가장 큰 정치적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오늘 그한 명은 민주당이 네. 그 기사가 속보가 나왔네요. 네. 김용 정진상이가 사의 표명을 했고 김은 수리하고 김용은 네. 정진상이는 추후 판단하겠다. 오늘 지금 구속 부심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거 보고 그거 하겠 보고 하겠죠. 이게 기소되면 이제 80조에 적용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표 내는 방향으로 정리를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민주당의 향방에서 요즘 이제 또 이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 게 이낙연계, 말하자면 NY계입니다. 지난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엄청나게 붙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한 소장 말이하면 대장동을 처음 이렇게 제기한 것이 이낙연 쪽에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러는데 사실 거기 지금 아마 자장을 맡았던 서른 의원하고 그 윤영찬 동아일보 후배죠. 네, 후배죠. 핵심을 맡았던 윤영찬 의원이 이 지금 이낙연 대표가 뉴욕에 계신다죠. 아마 그래서 뉴욕으로 아마 만나보러 간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어떤 말이 제가 재밌는 말을 어제 들었는데 첫눈설과 봄꽃설이 있습니다. 첫눈이 내릴 때쯤 민주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아니다. 첫눈은 이제 곧 첫눈인데 무슨 소리냐. 금방 이야기한 대로 뭐 이 체포 동의서라든지 뭐라든지 이게 지금 국회 그 동안은 회기 동안은 어렵잖아요. 이게 그리고 당 대표가 총력 대응을 할 때는 쉽지 않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내년 봄 되면 정리가 된다. 그래서 봄꽃을 봄에 꽃이 필 때 이 어떤 이 민주당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지금 신명 비명을 떠나서 이 검찰의 지금 수사 부분들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한 몸으로 지금 이제 맞서고 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명분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어제 들었었는데 참 답답한 이야기죠.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어요. 많은 우리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일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돈 처리 과정에서는 뭐 있다 하더라도 전혀 노출되지 않을 것이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관계조차도 그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도록 아마 그걸 했을 것이다. 또 나가자면은 그 이재명 그 당 대표의 정말 당군 일에 이 공공기관으로의 한수, 이익 한수, 뭐 그 부분이 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그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서 아마 국민들한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기소 단계에서는 서로 그냥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다. 근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내년 소환과 이 기소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거는 아마 복합적인 어떤 이 고려와 판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특유의 어떤 정면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에 저는 오히려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차 교수와 달리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특유의 정면 돌파로 그 정면 돌파라는 것이 그러니까 장 대표직을 던지고 이렇게 예. 한다는 겁니까? 예, 본인이 모든 것을 안고 저도 정면 돌파인데 정면 돌파 방법이 다르네. 방법이 다른 예, 거죠. 예, 이게 예. 끝까지 버티면서 가는 거하고 저는 자기를 던지면서 왜냐면 저는 부활하려면 그래야 된다 봐요. 부활을 꿈꾼다면은 저도 이재명 대표가 충고를 하면 저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저는 예. 어쨌든 고려 가야 된다. 예.